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4.3 보궐선거 개표 중입니다. 아직 초기지만 자유한국당 두 후보가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스타트입니다. 좋은 결과 도출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의겸 잘 아시죠? 바로 청와대 직전 대변인입니다. 문재인의 입이었습니다. 그는 586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볼 때 항상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모습. 그러면서 성인 군자처럼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DNA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도 굉장히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이후에 청와대 민간인 사찰은 계속 불거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 군자씨 하던 그가 지금 죽상이 되고 있습니다. 죽을 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도덕적인 책임이었지만 이젠 법적인 책임으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몰빵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한 돈까지 합쳐서 20억 7천만 원을 서울의 흑석동 재개발 지구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깊게 들어가 보니 부정대출의 그런 상황이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민은행,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서류에는 자기 상가가 4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채로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유령 상가가 6채나 더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대출을 받기 위한 외부 평가에서는 분명히 상가가 4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6채가 더 늘어나서 상가가 10채나 됐을까요? 이것은 그 과정에서 은행이거나 아니면 김의겸 자신이거나 그리고 김의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이 이것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부인의 소행이든가 여기에서 주안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유령상가 6채가 더 생겨났을까? 여러분이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KB국민은행 지점장, 바로 대출해준 그 지점장이 김의겸의 군산 모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 것입니다. 1년 후배,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막강한 권력, 그리고 은행인, 또 후배, 이 상관관계에서 어떤 접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은행에서 10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RTI라고 요즘 대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4채의 상가로서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월 27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월 275만 원으로서는 이렇게 1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유령 상가 6채를 합쳐서 모두 10채의 상가가 있다. 그리고 이 상가로 인해서 1년 수입이 한 6,5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높여서 10억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후배라고 하는 지점장, 이 지점장을 은행 본부에 알리지도 않고 정결로서 자기가 대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평상시는 굉장히 정의롭게 또 선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로 김의겸이 이런 식으로 부정대출을 해서 10억을 대출을 받았고 이 돈을 합쳐서 모두 몰빵으로 20억 7천만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또 팔순 노모를 위해서 좀 넓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좌파들은 항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남에게 미룹니다. 자기 부인, 또 어머니 이런 식으로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아주 지순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아무리 악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추적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할 수 없이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왜 어떻게 종용을 해서 이런 가짜 서류가 나타나게 됐는가 이런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김의겸 전 대변인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한으로 만일 종용을 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허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돈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금을 제대로 못 내서 해약하는 그런 사태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입, 문재인의 입이라고 하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10억이란 큰 돈을 대출받아서 아주 큰 물건을 몰빵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의겸은 항상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은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리고 봉사해야 하는 그 자리인데 아주 봉사가 아니고 누렸다. 자신의 지위를 누렸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 책임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김의겸에 대해서 세 단어로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때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시민단체에서는 김의겸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부정대출권 그리고 어떻게 20억 7천만이라는 큰 돈을 한 방에 몰빵으로 넣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캐치를 했는가? 어디에서 받았는가? 이것을 밝혀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제 김의겸은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법적인 책임, 앞으로 사법적인 그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은 또 자신이 마지막 나갈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자신을 위해서 문재인이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석별, 오찬 그리고 반주를 하면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있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자기를 아직까지 감싸준다 이런 표현을 국민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비련의 드라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죽어는 나를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길을 떠난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처럼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 바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대해서 자기 부인에게 떠넘기고, 그런데 대출 서류에 자기 서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부인에게 돌리고 또 팔순노모를 빗댔습니다. 팔순노모 빗대는 것은 지난번에 손스키 때도 한번 비춰진 일 아닙니까? 그때는 팔순이 아니고 구순노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 청와대 주변에 이렇게 일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언론인 출신이 있습니다. 김의겸도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윤도한도 MBC 기자 출신입니다. MBC 노조 창립 멤버고, 어떤 때는 MBC 사장, 그렇게 출마라고 할까요? 그렇게 임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응모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 지금 국민소통수석으로 와서 완전 국민불통수석이라는 말까지 야당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언론인들이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인지, 남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남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제 언론인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조금 아프고 국민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의겸가경, 김의겸 플러스 점입가경을 붙인 그런 신조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조들이 이 사람 입에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내노남불, 내가 하면 노후주택,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투기, 그리고 내채남불,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이런 말들이 바로 청와대 입에서, 문재인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문재인도 제대로 사람을 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김현철, 박영선 등등 쓰지 못할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계속 쓰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의겸, 바로 청와대 입, 문재인의 입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 정말 죽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통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검토하십시오. 오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